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현충일로 쉬고 맞은 오늘장 시장만 보면 굉장히 한숨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빅사이클이 앞으로 상승할 업종부터 또 관련 종목들까지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첫 출발하는 그 날인데 급락이 돼서 또 하락장이 좀 찾아오지 않느냐 우려심이 좀 많은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오더라도 이제 상승 추세는 이제 계속될 거다 하는 이런 전망 가지고 이제 오늘 자세한 이유 내용 이거 가지고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우리 양대 시장도 나란히 1%대 하락세 보이면서 강하게 짓눌린 하루였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1.6% 넘게 밀리면서 2,626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개인 홀로 1조 원 가까이 매물을 사들였고 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은행 업종이 홀로 소폭 오른 가운데 그 외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5% 가까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요. 다음 시총 상위 12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내린 채 마감했고 삼성 SDI가 5%대, LG화학과 카카오가 4%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2%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873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어졌습니다. 개인 홀로 고스란히 그 물량 받아냈는데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시죠. 네, 운송업종이 상승했고 반도체와 종이복제, IT 하드웨어 업종 등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도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했는데요. HLB가 6%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큰 낙폭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또다시 102선까지 상승하자 단숨에 15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1257원 7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더 힘이 빠진 그런 하루였는데요. 파트너님께 오늘장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파트너님? 예, 그 오늘장은 그 미증시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약간 혼조세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리서 올라서 좀 선반영이 됐고 또 이 급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은 미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건전하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증시 지표가 가장 크게 좀 좌우를 좀 하죠. 그래서 11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 부양을 위해서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하는 이런 근거로 이제 11월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반전 또는 이제 베어리 속에 강력한 상승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특히 그 국제 유가가 7월 현물 가격이 오르고 또 천연물 가격이 좀 올라가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방문해야 되고 아직 방문 일정이 이제 잡혀지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어떤 그 전쟁이 좀 장기화 양상으로 좀 접어들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와 연관된 뭐 석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지를 모르는 약간 여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과도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 다시 말해서 뭐 관세 인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의 어떤 유화 제스처, 여기에는 이면적으로는 리커창 총리가 이제 국부상을 좀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물밑으로 지원한다는 그 내막도 있고요. 또 시진핑의 3연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장,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움직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부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커다란 이슈가 그 현재 있는 부분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에 방문을 좀 하는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전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K 방산 무기에 대해서 약 10조 정도의 또 구매를 의지를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폴란드하고 연관된 원전이 한 40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약 50조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미 그 방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직관적인 압력들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면은 이제 방산 쪽 또 군수 현재 그 생산 기지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 에너지 부족이기 때문에 태양광, 원전 이런 풍력에 대한 대체 에너지의 어떤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이제 미국 내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러시아 어떤 전쟁 어떤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키는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틈새적으로 보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시각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많은 혼란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지만은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뭐 금리 일시적인 뭐 인상 중단론까지 꺼내들면서 강력한 증시 부양, 경제 부양을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오히려 어떤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수혜 업종에 관련된 섹터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급락은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이 중국의 시진핑 연임에 관한 그런 이슈도 있죠. 이러한 매크로 이슈를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지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빅사이클 업종 방산주였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보다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 그럼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하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산주 관련해서 이런 sek터에 관심을 좀 받았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 북한에 대한 핵실험 무기, 핵실험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가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가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이면적으로 현재 그 내다보면은 전혀 다른 분석이 뭐 제기가 될 수 있고 근본 하나의 이제 일시적인 뭐 테마보다는 현재 군수 방산 산업의 획기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안보 경제 동맹을 좀 강화하는 그 어떤 그 첫 포석을 보면서 제가 그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 가능하고 여기서 군수 어떤 물자가 굉장히 이제 미국에도 이제 우회 수출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말해서 그 유럽 나토에도 굉장히 많은 그 전쟁 물자 또는 이런 그 군수 물자가 상당 부분 이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은 2차 세계 대전 때도 마찬가지 미국의 군수 산업이 현재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그 세계 최대 무역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는 그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내용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수혜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럽에 대한 그 나토에 대해서 나토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 특사단과 EU의 고위급의 어떤 물밑 접촉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회 지원 노트를 분명히 좀 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은 첫 번째는 한미 방호 상위 협정에 따라서 전략적 동맹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의 어떤 직간접적인 선택에 의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외에 대한 유럽 재건 부분뿐만 아니라 대체 원전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체코가 한 8조 정도 되고 폴란드가 약 40조 정도 되죠. 그다음에 폴란드로 향한 군수물자 지원만 해도 약 1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어떤 그 부분들이 막대한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만 하고 군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같이 미국과 같이 하는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방산 부분이 좀 떠오르는 어떤 그 커다란 성장 산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폴란드가 왜 이슈냐면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인접국이면서 원래 이제 폴란드는 군사 강국입니다. 거의 전쟁 물자를 먼저 지원해주고 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물류 그다음에 전쟁 물자에 대한 그 루트로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폴란드가 전쟁 물자를 대거 우크라이나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딱 찍어서 현재 리스트를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은 K2 전차, 그다음에 자주포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공격기는 그 FA-50 공격기.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요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만큼 현재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정확히 왜 인기가 있냐면은 이 그 전차나 어떤 그런 전쟁 물자는 독일도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전쟁 물자가 중요하냐면은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 코드를 맞춰서 굉장히 어떤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능동 방위 어떤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첨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워낙 좀 탁월한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량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한 3년, 5년 이렇게 공장을 새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즉각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토에서도 계속적으로 거의 로봇콜을 하다시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회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쪽에 관련된 이슈의 어떤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종목으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은 퍼스텍이 있습니다. 퍼스텍은 지금 당장 이제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많이 올랐던 그 내용인데 퍼스텍은 그 후성그룹에 대한 계열사하고 방위 산업을 좀 전담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T50 연습기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FA50으로 공격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수혜 산업으로 떠올 수 있고 정확하게 전적 물자 리스트에 FA50이 공격기가 분명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퍼스텍이 오늘 17%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좀 해줬던 내용인데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해서 조정을 보이고 박스권을 보이다가 한번 튀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격이 되면은 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번 달 말 어떤 그 나토 정상회담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일 단조라는 종목이 있죠. 한일 단조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주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군수 쪽으로는 현재 정밀 유도탄 그 부품, 요거를 탄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을 좀 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 군수 물자 품목 중에서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라고 정확하게 딱 찍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장갑차나 전차를 직접적으로 뚫을 수 있는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그런 어떤 그 방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한일 단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급부상이 되면서 오늘 이제 11% 정도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또 자동차 부품주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테마성 접근보다는 펀더멘탈 개선적인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시면 되고 현재 차트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2분의 1점에서 튀었죠. 그래서 하루 이틀 이격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는 제가 이제 전기차 부품에서 모터 이제 그 현재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서 전기차 모터, 그다음에 감속기를 생산한 기업 리스트를 뽑으면서 3개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DI, 두 번째는 현재 그다음에 SPG, 그다음에 감속기를 생산하는 SPG, 세 번째는 S&T 모티브를 언급을 좀 해주면서 S&T 모티브가
바로 국산의 어떤 그 국내에서 각종 소총 및 어떤 그 기관총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산주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S&T 모티브가 바로 그 현재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전문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S&T 모티브가 새롭게 어떤 이거의 방산주였어 이렇게 어떤 그 부상이 되는 계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한번 여기서 이제 그 쓰리바닥을 한번 형성을 좀 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쓰리바닥을 형성을 한 뒤에 예, 한번 크게 2단으로 상승했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횡보 뒤에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이제 차트의 뭐 전체 흐름으로 보시면은 삼중바닥의 이제 중심축 여기서 한 60일 주기 사이클이죠.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행보하다가 이렇게 방향을 좀 틀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추세적인 상승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언급했던 그 토픽 종목이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대한 그 모터 부품 생산을 전문으로 좀 합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 매출 구조도 상당히 크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가 이제 촉망된 전기차에 대한 수혜주이면서 방산주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크게 이제 부상이 좀 됐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적 요소보다는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한일 단조, 그다음에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로 현재 효과가 있죠. 예전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회사였냐면은 옛날 6.25 전쟁 이후에 지프를 만드는 그다음에 군수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프차에 대한 엔진, 뭐 그런 그 방산 업체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자동차 기업으로 넘어왔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방산 기업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방산주지만은 한 번도 시세를 안 냈던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 차량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차량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이 아래 하부 구조가 거의 철 단조, 뭐 어떤 탱크, 뭐 레일 같은 그 바퀴도 현재 철제 궤도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합니다. 현대로템에서는 K2 흑표 전차도 비슷하죠. 비슷한 어떤 성능을 발휘를 좀 전문적으로 완제 조립을 합니다. 물론 LRG 넥손이나 한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조립을 받아서 생산하는지만은 책임지고 주관하는 회사가 현대로템에 해당이 되는 거고 KT 흑표 전차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농동용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속에서 어떤 화면을 보면은 러시아 탱크가 힘없이 무너지고 뭐 제불련에서 무너지고 드론 공격에서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 어떤 코드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되지 못한 그런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시스템은 전부 다 능동방위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방어 시스템에 어떤 포탄이 발사되고 포탄 안에도 칩도 들어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폭파되게끔 돼 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갖추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탄 같은 경우도 뭐 40km까지 포탄이 날아가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40km면 어마어마한 거리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탄에다가 또 특별하게 어떤 그 미사일 형태의 어떤 기능을 달아서 현재 연구 단계이지만 500km까지 날아가는 그런 포탄도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마무시한 경쟁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으로 쉽게 보면은 왜 K방산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매우 잘 알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그런 관점에서 어떤 K방산의 어떤 위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현대로템의 어떤 차트를 보면은 장기 6개월 쌍바닥을 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주는 단계가 좀 있죠. 그래서 전체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60일 주기 사이클이 이렇게 쌍바닥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의 어떤 그 사태가 장기전을 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직접 장기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밝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현재 러시아가 장기전을 대비해서 이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하는 언급도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와서 3년 내에 납품이 가능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당장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장기전을 대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시한 4개 종목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광 효과에 더해서 또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 기대감까지 또 더해지면서 훈풍에 또 강풍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이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이 상승하게 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 빅사이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업종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심항공 모빌리티, 일명 UAM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한 상용화까지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상용화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시세를 강하게 좀 분출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간이 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주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최근 이슈들도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심항공을 좀 하게 되면은 2가지 요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네. 바탕으로는 같이 연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어떤 성장성이 커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쪽이 이제 방산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전에 어떤 전초 작업으로서의 어떤 그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장성, 이게 이제 고성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퍼가 6이 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저성장 종목은 고성장이나 이런 종목은 퍼가 뭐 30, 40, 60 이렇게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결국은 퍼를 6으로 주느냐, 퍼를 60으로 주느냐, 그는 시장이 평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도심항공은 우리가 처음에는 자동차의 어떤 1차 평면적인 어떤 그 교통 시스템이었죠. 그 다음에 교통혁명이 일어난 게 지하철의 혁명, 그렇죠? 중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혁명이 되는 게 도심항공. 이렇게 3중으로 좀 중첩이 되는 어떤 그 집적 회로처럼 도심의 교통이 새롭게 좀 태동이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망한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고평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3년 후인데 왜 지금 시세가 나느냐. 벌써부터 지금 기대감이 그러죠. 상당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컨소시엄 이제 구성, 이게 1차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2025년 상용화니까 일단 컨소시엄 구성하고 1차
허가, 2차 허가, 뭐 3차 허가 이런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을 한번 제가 보시면은 예. 첫 번째는 통신사들이 UAM 요거죠. 이제 요걸 보면 통신사들이 KUAM 막 올랐는데 정부 실증 사업에 도전장을 냅니다. 근데 통신사하고는 전혀 관련 업체가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GS 칼텍스 전혀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 GS 칼텍스도 현재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도심항공에 관심을 많이 갖죠. 네. 그다음에, 기름이 필요할 테니까요. 예, 그러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중에 이유를 밝혀집니다. 롯데에서도 이런 그 도심항공을 관심을 가지면서 롯데그룹이 컨소시엄 구성하기도 하고 네. 이런 전혀 우리가 연관이 없는 업체도 상당 부분 그 납품이 되는 거기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도심항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뛰어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의구심들이 있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하나 둘씩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안 뛰어든 기업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정 회장이 이 로보틱스 그리고 도심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등 정말 다양한 기술 분야에 굉장히 이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금액에는 기존 1차 투자 외에도 또 추가로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 그럼 밝힌 바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제가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의 미래 비전 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현대차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이런 그 모든 섹터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은 실제 곧 상용화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현대차의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면서 저는 현대차의 전략이 굉장히 무섭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UAM에 현대차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가장 앞서서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를 뭐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떠면은 그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현대 품질 경쟁력이 테슬라의 차보다 더 앞섰다는 평가도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로봇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현대차의 이제 허브 전략을 보시면은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허브를 할 수 있는 스테이션 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상방 다시 말해서 항공 쪽으로는 공중에 대한 그 항공 쪽으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완벽하게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UAM 전략이죠. 에어택시나 이런 어떤 그 교통혁명 시스템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그 아래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아래 하부에는 어떤 전략이냐면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어떤 기계입니다. PBV라는 어떤 그 기계인데 우리가 버스도 아닌 어떤 기능이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 PBV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고주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물류를 저장하는 그 안에 물류를 저장하는 물류 택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별도로 현재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죠. 이쪽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미래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은 거리에는 다목적 PVV가 가고 PVV 아래에서는 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기가 있어 보이죠. 이런 있고 이쪽 아래쪽에는 그림이 적어서 보이지만은 로봇계, 스팟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도심항공과 목적 모빌리티 그다음에 물류 이쪽 모든 것을 좀 장악하는 어떤 큰 그림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알려진 부분이 로봇계 스팟, 그다음에 아틀라스
뭐 휴머노이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에 그러면 보면은 그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택배를 들고 배달하는 모습 보이죠? 이쪽은 목적 기반 PBV 안에서 조그만 개들이 나타나서 택배를 배달하는 것도 모습이 큰 그림들이 좀 있죠. 근데 왼쪽에서는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죠.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음식물이나 이쪽에 이제 택배를 실외에서 하는 어떤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하는 것들은 단순히 이렇게 이동식 팔, 협동 로봇의 팔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초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어떤 로봇 전략은 넘사벽의 탁월한 수준의 그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상용화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UAM에서는 현대차는 이미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영국의 커번트리시에서 세계 최초의 전기 플라잉카 공항 에어원을 지금 영국 어떤 스타트업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하나둘씩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 중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또 이끌고 있는 현대차에서 두저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현재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서 좀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시간 관계상 최대 한번 빨리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버티포트, 다시 말해서 수직 항공기가 위아래로 뜰 수가 있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수직으로 이착륙이 돼서 그다음에 수평으로 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착륙 기계가 있는데 이 작은 우리가 말하는 그 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재 버티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류장 같이 중간중간 쓰는 곳은 버티스탑이라고 하는 정류장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이걸 깔아놓는 건데 그 높이가 300에서 600m 정도 고도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600m 위에는 고고도이기 때문에 정식 항공기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뭐 150m 이하는 드론 쪽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항공 루트는 현재 2025년에 기본 노선이 인천 항공으로부터 공항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노선 좀 있고 그다음에 도심 자체적으로 하는 항공은 김포공항에서 코엑스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을 기본적인 실증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2040년 도시 계획을 보시면은 철도처럼 5개의 루트를 개발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이제 지하철 혁명의 어떤 흐름처럼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것은 도심항공에 대한 시장 전망의 정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계 컨설팅 보고서의 어떤 시장 규모를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별도의 컨설팅 업체인 지평 컨설팅에 의뢰해서 시장 규모를 합산한 겁니다.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시장 규모라는 것을 여기서도 별도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파괴력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프만 보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증 사업 발표와 함께 또 기업 간에도 굉장히 뜨겁게 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2025년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이 실증 사업에 대해서 좀 현재 양상이 어떤지 현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발전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 UAM 하면은 네. 가장 필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통신. 그래서 통신사를 끼지 않고 통신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독 경제가 실현이 되죠. 보통 차 빌려서 사용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버스를 요금을 낼 때는 그때 내지만 나중에는 현재 구독 경제처럼 월에 얼마씩 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SKT하고 T밴 모빌리티, 현재 택시 관련이죠. 이렇게 한화 시스템하고 외국의 조비라는 회사하고 연결해서 한 팀이 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KT는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LG U+는 어디하고 하느냐?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연합을 해서 그다음에 외국계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는 SKT, KT, LG U+, 그 3파전의 빅뱅들이 해당이 되고 여기서 추가된 것이 롯데그룹 컨소시엄. 롯데그룹 컨소시엄 왜 있겠습니까? 롯데백화점, 이런 롯데쇼핑, 현재 인천공항에서 바로 터미널로 해서 바로 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주차 시설과 같이 연목이 되면서 전기차 충전실과 연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는 대우건설도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를 했겠습니까? 지방에 많은 건설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방에도 똑같은 이런 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건설업체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지역 건설 그러면 건설을 하는 것은 허브를 짓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건설사이기 때문에 건설사도 같이 뛰어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GS도 독자적으로 현재 GS ITM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GS라는 현재 전기 기름이 나중에는 전기 충전소로 바뀌고 이걸 같이 결합하기 위해서 새롭게 좀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신사의 합종 요인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와하고 현대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현재 우주 방산 항공에 대해서 가장 특화된 업체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비스하고 조비, SK텔레콤하고 한 팀이 되는 거고 현대는 방산업체인 LG 넥솔론과 그다음에 해외 우보업체 KT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통신사 말고는 방산주 두 업체, 우주항공 두 업체인 하나와 현대하고 현대하고 도심항공을 꿈꾸는 현대하고 빅뱅의 싸움이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통신업에다가 우주산업 그리고 또 자율주행산업 또 이 드론까지 만나서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UAM 한번 보시면은 UAM의 개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드론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기술들이 축약이 돼서 됐고 두 번째는 전부 다 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화를 하게 되면은 소형화가 되죠. 전투기도 무인화가 좀 되고 있고 그런 각종 첨단 기능도 마찬가지. 그다음 탱크도 무인화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탑재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좀 바뀌어주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론이 있죠. 저도 드론을 실제 운전을 좀 합니다. 이렇게 연습도 했고 해봤고.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요겁니다. DJI사의 조그만 거죠. 포켓만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륙을 할 때는 자동 비행 이륙 모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1m 정도 뜹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심항공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만은 수직으로 300m 정도 이륙하고 낳고 나중에 리턴 기능이 있어서 한번 리턴 기능 하면은 그 주행 루트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는 자동 비행도 있고 일정한 주행 모듈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UAM 가서도 굉장히 쉽다. 그래서 가다가 빌딩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하지만은 전부 다 자동 회피 모드가 다 장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용화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 드론 자체가 이런 에어택시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론 쪽의 어떤 산업 그다음에 무인 항공의 산업, 자율주행의 산업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빅뱅의 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루빨리 상용화가 된다면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런 삶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기업들 좀 추려주시죠. 예, 시간 관계상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네. 벳셀이라는 종목을 먼저 첫 번째를 보고 있는데 벳셀은
종속 회사로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 기체, 부품, 설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원 생산보다는 이런 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제 베셀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도 좀 추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드론 쪽에서는 유무인 1인승급 비행 시제기 시스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연관성이 좀 있죠. 그다음에 현대차하고도 같이 하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드론에 대한 관련된 기술도 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심주는 베셀이라는 종목인데, 베셀에 대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회사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하면서 우주항공, 그다음에 1인승, 그 유무인 1인승급 시제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현대차 컨소시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셀에 이어서 또 다른 관심 기업이 있다면은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예, 베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베셀에 대한 부분들 만드는 시제기가 이 용도고요. 두 번째 종목은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네온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온테크라는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네온테크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 공장 자동화이기 때문에 로봇 업체인데 이렇게 많이 알고 좀 또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이제 드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토탈 드론 플랫폼인 그 엔드론을 구축을 하고 있고, 2015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드론 생산과 상용화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장비 업체이면서 로봇 관련주 업체이기 때문에 만능 테마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종목이 네온테크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산업용 드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군부대 정찰용 의 어떤 납품까지 하고 있는 상위 리스트에 평가돼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SK텔레콤과 하나그룹 주관 KUAM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드론 토탈 솔루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저희가 탑픽 종목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기업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탑픽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 느낌이 나네요. 뒤에 저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전부 다 우주항공 관련된 거예요. 예, 기업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릴게요.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설계, 그 제조 업체, 오리지널 항공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우건설하고 공동주관으로 KUM 그랜드 챌린저의 실증 사업을 했는데, 주관사가 어디냐? 대우건설이 아닙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으로 참여를 하고 보수적으로 대우건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뭡니까?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거의 완벽한 그 내용에 해당이 되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 보잉, 스페이스X, 나사, 블루 오리진 그런 글로벌 거래선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탑픽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해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독일 그 UM 선도업체인 볼로 콥터하고 제휴를 맺었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 그 드론 배송 업체인 영국 스카이포츠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아주 진심인 어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탑급 A급이고, 경항공기 전체를 토탈 턴키로 맡을 수 있는 업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우주항공사의 어떤 그 리스트, 그다음에 업체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수주 잔고가 2017년부터 앞으로 미래에 납품할 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매출은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간 수주 실적에서 최고의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급등 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탄생파동의 조건이고, 매수가 부분들은 16,000원 이하, 그다음에 손절가는 14,400원, 목표가는 이제 목표가는 한 이제 그 이상
2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가격 전략이라든지 좀 투자 솔루션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임상현 파트너님 무료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장 전에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